자, 유형 해결의 법칙 573번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개 실수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A와 C가 모두 0보다 크고 대소가 결정돼 있구나. 자, 먼저 두 방정식 써놓고 들어갑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하고요.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 0AC의 대소 결정되어 있고. 그럼 2차 항의 개수가 모두 양수인 2차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죠. 먼저 기억 볼게요. B가 A 플러스 C면은 A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첫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X제곱 더하기 B 대신에 A 플러스 C로 바꿔서 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A하고 1, C하고 1.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A 플러스 C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C하고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얻어지는 X값은 마이너스 A분의 C하고 마이너스 1하고 몇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실근을 갖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주어진 밑줄근 녀석의 세변을 A로 나누자. 자, 그러면은 가운데 1이 생기고 오른쪽 끝에 A분의 C가 생기면서 결국은 A분의 C가 1보다 크다가 나오죠. A분의 C가 1보다 크면은 부호를 바꿔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방에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은 작다. 아니,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A분의 C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란 애가 여기 있는데 얘가 누구보다 작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하나의 근이 생겼네.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두 번째, 니은으로 갈게요. 자, 니은에서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첫 번째 방정식은 허근을 갖니라고 물어봤어.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D를 계산했을 때 중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뭐구나? 0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놓으면 걔는 B제곱 마이너스 몇 AC였죠? 4AC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만 남게 되냐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C로 이렇게 4AC를 분리할 수 있네. 근데 앞쪽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C까지는 0이래며 그럼 판별식이 마이너스 3AC만 남은 셈이네요. A와 C가 모두 0보다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3AC는 그러면 0보다 작아지겠죠?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갖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니은 참이구나라는 거 알았어.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두 2차 방정식은 공통인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디귿을 봅시다. 만약에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0이고 A 알파 제곱 더하기 2B 알파 더하기 C가 0이니까 이렇게 두 식을 1식과 2식이라고 했을 때 1식에서 2식 혹은 2식에서 1식을 빼볼 수 있죠. 자, 2식에서 1식을 빼볼게요. 그러면 최고차항도 없어지고 누구도 없어져요? 상수도 없어지면서 남는 애가 뭐 남아요? B알파는 0이 되죠. 따라왔니?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거나 두 2차 방정식 공통인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B가 0이 되거나 또는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 알파가 0이다. 자, 그럼 먼저 B가 0이라면 두 2차 방정식은 일치하죠. AX제곱 더하기 C는 0으로 일치한다. 1번 B가 0일 그러면 얘는 공통인 실근을 가질까 안 가질까 고민해 봅시다.
x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요. 근데 a하고 c가 모두 양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죠. x제곱이 음수가 됐으면 x는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b가 0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럼 b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집어넣어 보니까 실제로는 x는 뭐가 돼서 허근이 돼서 공통실근 알파를 갖는다는 저 말이 자체가 모순이 됐죠.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결국은 모순이구나. 그래서 공통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모순 생기니까 공통실근 알파를 갖지 않겠네.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가 0이다. 2번. 여기서 땡땡이 1번으로 바꾸고 땡땡이 2번이라고 놓으면은 요번엔 알파가 0일 때, 즉 공통근이 0일 때라는 얘기는 첫 번째 방정식도 뭐가 되고 0을 근으로 갖고 두 번째 방정식도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방정식에다 0 집어넣으면은 C는 0 나오고 두 번째 방정식에다 0 집어넣어도 C는 0 나오잖아요. 근데 C가 원래 문제에서 뭐보다 컸어요? 0보다 크니까 얘도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부정해서 두 녀석이 모두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결론을 부정했더니 둘 다 모순이 생겼죠? 그럼 결론을 부정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 두 녀석은 공통인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디귿은 두 녀석 모두 결론을 부정했더니 갖는다라고 공통 실근을 갖는다고 부정했더니 모순이 됐어?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디귿 자체가 참인 거죠. 이해했니? 자, 그러면 누구랑 누가 참이 된 거야? 아까 기억 참이었고 니은 참이었고 디귿도 뭐가 된 거야? 참이 돼서 답은 뭐가 되는 거니? 5번이 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 조건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증명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결론을 부정해서 어떤 전제 조건과 모순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면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가 참이 되는 거. 이런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